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오른손에는 아직 저녁 장보기에서 산 비닐봉지가 꼭 쥐어져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남편 옆으로 주저앉았고 차가운 마루바닥의 느낌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미동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심장은 귀가 아플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119입니다. 저희 남편이 쓰러졌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하얀 안개로 덮인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첫째 아들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둘째는 지방에 있고 작은 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틀렸다가 겨우 걸었는데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창현아,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당장. 엄마, 또 뭔 일이에요? 몇 달 만에 전화해서는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짜증부터 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몇 달 만에 거는 전화라는 게 맞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그런 말부터 하다니. 아들아, 정말 급한 일이야. 아빠가 거실에서 쓰러져서 119도 불렀고. 아, 진짜요? 그럼 병원 어디로 가세요? 그제야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해졌지만 아직도 남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현이가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아빠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놀랐네요.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또 뭔 일인가 했는데. 또 뭔 일이라니. 우리가 언제 괜한 일로 전화했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 지영이가 임신해서 예민하거든요. 전화 오면 혹시 뭔 일 시킬까봐 부담스러워해요. 지영이는 창현이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쯤 되었는데 벌써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언제? 이번 달에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서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도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서 늦게 알게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뭔 소리예요? 아직 팔팔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4세라는 나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보니 우리도 이제 늙어간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우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특히 며느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 일이 정말로 시작된 건 창현이가 결혼한 날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이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식장에서 인사를 나누면서도 지영이의 어머니와 대화가 어색했고 뭔가 서로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영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약간의 경계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새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떨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고 가족이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대답은 예의 바르게 했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지영아,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놀러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아, 네. 창현이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 연락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창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이랑 언제 집에 올 거야? 엄마, 지영이가 요즘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아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며느리 구박하자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 엄마, 지영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새로 결혼해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창현이의 말을 들으니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거리를 둬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날씨가 좋네. 몸조리 잘하고 있지? 김치 담갔는데 갖다 줄까?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 집에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서 괜찮아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뭔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반찬이라도. 정말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그 이후로는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거나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창현아, 지영이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뭔가 챙겨주려고 하니까 지영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지영이 말로는 어머니한테 신경 써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괜히 뭔가 잘못 말했다가 오해받을까 조심스럽다고 해요. 창현이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해야 하는지, 왜 신경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 그 말이 가슴 한편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지 뭐.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편한 건 아니잖아. 우리도 작년이네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남편은 담담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는 건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영이에게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창현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뿐이었고 직접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현아, 지영이 입덧은 어때? 아직 심하지는 않은데 냄새에 좀 민감해요. 그럼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줄까? 임신 초기에는 영양 섭취가 중요해. 엄마, 지영이가 직접 챙겨서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다, 알아서 하고 있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지영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초기는 예민한 시기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참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지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전화했는데 안 받네. 몸은 괜찮지? 시간 날 때 전화 줘. 2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그뿐이었습니다. 전화를 주겠다는 말도 없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여지도 없는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산부인과는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지? 뭔가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번에는 답장이 하루 만에 왔습니다. 네, 정기 검진 받고 있어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무미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너무 차갑지 않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까? 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젊을 때 생각해봐. 당신도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하고 챙겨주려고 하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잖아. 하지만 우리 때랑은 다르잖아. 우리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예의를 안 지키는 건 아니야.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남편의 말을 들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창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뭐? 지금 어느 병원이야? 늘 푸른 병원이에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창현이를 찾았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배가 아프고 출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유산될 뻔했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어때? 다행히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입원하기로 했어요. 병실에서 지영이를 봤을 때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네.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그때 지영이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뭘 죄송해하니? 가족인데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입원한 후 며칠간은 그나마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창현이가 수시로 상황을 알려줬고 지영이도 퇴원할 때 짧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병원에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때는 정말로 가족다운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된 후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창현아, 지영이 몸조리는 잘하고 있어? 네, 괜찮아요. 회사도 당분간 재택근무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줄까? 산모에게 좋잖아. 아니에요, 엄마. 지영이가 직접 해서 먹고 있어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고마워했으면서도 여전히 벽은 높았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지영이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몸은 좀 어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가까운 데 사니까 금방 갈 수 있어.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창현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서 필요한 건 없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성극기였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창현이네 가족 톡방 만들었다면서요? 응. 지영이 임신해서 소식 공유하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지영이가 톡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했다면서요? 어? 그런 일이 있었나?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가족 톡방에서 제가 올린 사진이나 안부 메시지에 지영이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는데 아예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라기에는 너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창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창현아, 지영이가 가족 톡방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면서? 아, 그게. 창현이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지영이가 가족 톡방에 들어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요. 뭔가 반응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나가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당분간은 개별 연락보다는 저를 통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며느리와 직접 소통하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지. 우리는 가족이면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영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야. 가족인데 거리를 두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해. 우리 때와는 다른 거지. 남편은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지영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결혼해서 새 가족이 생겼는데 갑자기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편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민수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현이네 집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창현아, 집들이 언제 해? 아, 엄마, 그게. 지영이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용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부모는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따로 초대할게요. 지영이가 좀 더 안정되면. 결국 집들이에서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현이에게서 집들이 사진이 몇 장 전송됐습니다. 지영이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초대하면서 시부모는 왜 빼는 걸까? 여보,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봐.
남편도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물러서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서운함과 거리감이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집들이에서 제외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창현이와의 연락도 뜸해졌고 지영이 근황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큰아들 민수를 통해 임신 경과는 순조롭다는 소식만 전해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내일 하루 아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간절했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희 조카가 언니 아이인데 갑자기 언니가 응급실에 가게 돼서. 지영이의 언니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몇 살인데? 5살이에요. 하루만. 정말 죄송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데가 없어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알겠어. 우리 집으로 데려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던 지영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기니까 결국 저를 찾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진아, 이분이 할머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5살 유진이는 예쁘고 똘똘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언제까지 봐주면 돼? 저녁 늦게까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가서 일 봐. 지영이가 나가고 나서 유진이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서 좋았습니다. 남편도 유진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지영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진이 말썽 피우지 않았죠? 무슨 말썽. 너무 착하고 예뻐. 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지영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솔해 보였고 감사함이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해. 우리 할 일 없으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지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지영이 쪽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는 문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네. 그런 것 같아. 역시 어려울 때 도와줘야 진짜 고마움을 아는 거구나. 하지만 정말로 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지영이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던 날,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영이가 조금 늦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앉아. 지영이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뭘 죄송해해.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경계심이 강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려고 하신 건데,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진이 봐주신 것도 그렇고,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뭔지 느꼈어요. 지영아, 앞으로는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연락도 드리고 집에도 자주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가슴 한편에 맺혀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화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설레었습니다. 지영이와의 식사 이후 정말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에게서 먼저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먼저 보내는 문자에만 간단히 답장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였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너도 몸조리 잘해. 임신 중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가는데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산부인과 검진 결과까지 알려주겠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검진 받았는데 아기가 건강해요. 성별도 알게 됐어요. 정말. 뭐래. 아들이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또 생기는구나.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기쁜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집에 오세요. 초음파 사진도 보여드리고 아기용품도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 드디어 며느리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것도 지영이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창현이네 집에 갔을 때 지영이가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지영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어머니,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손이에요. 지영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예비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이름은 생각해뒀어?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름 추천까지 부탁받았습니다. 정말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아기용품 매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 유모차 어떠세요? 좋네. 그런데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좋은 걸로 사는 게 맞아요. 지영이가 제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며느리와 쇼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 옷을 고르면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거리를 뒀어요. 알고 있어.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다르세요. 진짜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지영이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영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뵙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정말 달라졌어. 그러게. 오늘 보니까 진짜 우리 며느리 같더라. 처음에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나 싶었는데 지영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창현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지영이가 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데 저는 출장 중이라 못 가겠어요. 뭐? 지금 어디야? 부산에 있어요. 내일 밤에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지영이 혼자 병원에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영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지영이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임신 초기에 한번 위험했던 기억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영이가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게 의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뭉클했습니다. 2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창현이가 없었으면 혼자 병원에 가야 했는데.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이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귀찮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그때는 서로 어색했던 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내심, 이해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서운해하고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지영이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우리 딸 같더라. 그래. 많이 무서워했구나. 응.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 지영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러게. 처음에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 다음 날 창현이가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지영이가 어머니 덕분에 많이 안심했다고 해요. 별일 아니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지영이가 말하는데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고 해요.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간섭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로 가족을 챙기시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 주신다고. 창현이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에게서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어머니,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말고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물론이지. 사실 산후조리원도 알아봤는데 낯선 곳보다는 가족들이 챙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이가 저를 믿고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겨줄게. 네, 믿어요. 어머니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4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처음 남편이 쓰러졌을 때 느꼈던 무력감, 며느리와의 서먹함, 가족 간의 거리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지영이가 출산한 날, 저는 새벽 3시에 병원 분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현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오가는 모습을 보니 30년 전 제가 창현이를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창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지영이는 강한 아이야. 엄마, 진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어서.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지영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을 때 지영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자야.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지영이의 제안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건우는 어때? 건강하고 우직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건우. 좋아요. 건우야, 안녕. 지영이가 아기에게 첫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지영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30년 전 며느리였을 때 경험을 모두 발휘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중에 올 때마다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감사해. 이런 게 할머니의 기쁨이야. 하루는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제가 너무 철없었죠? 무슨 소리야.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때는 서로 어색했던 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았으면 서운해서 못 견뎠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무엇인가 쌓였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몰랐던 너그러움, 이해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건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100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100일상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전에는 집에서 다 했는데 요즘은 호텔에서도 하더라. 지영이, 너가 편한 대로 해. 저는 집에서 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조촐하게. 지영이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100일 날 큰아들 민수 가족도 와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우가 한복을 입고 100일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우리 집에 큰 기쁨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민수의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대가 함께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젊을 때는 늙는다는 게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잃고, 기력도 잃고, 아름다움도 잃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경험, 남편과 함께 이겨낸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지영이와 건우에게 필요한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손자가 제 품에서 편안해할 때, 가족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일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도 쌓이고 사랑도 쌓이고 경험도 쌓여서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주신 것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에, 64세의 제가 이제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건우가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더 깊은 지혜를, 더 넓은 마음을, 그리고 그것들이 언젠가 이 아이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